네, 유승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그 유승민 작가 클립에 댓글이 어마무시하게 달렸던데 보니까 네, 전 보지 않아서 모르는 걸로. 안 보셨습니까? 네.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을 했는데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를 경우 내란 선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는 비상계엄 해제로서 종결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내란 선동죄로 겁박하려는 국민 입을 틀어막는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이 엇갈린 주장을 헌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지 취재해봤습니다. 일단 내란 선전죄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어떤 겁니까? 네, 우선 내란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 권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 가운데 가장 중죄에 해당합니다. 네. 여기서 선전이라고 한다면 불특정 다수한테 내란 활동의 내용이나 취지를 알려서 이해나 공감을 구하는 행위인데요. 그렇다면 왜 선전이란 행위를 꼭 짚어서 특별히 금지를 시켰을지 네. 이 차진아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란죄를 통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가치, 이것을 우리가 보호법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제 그런 내란이 성공하게 되면은 체제가 전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야 처벌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미 때가 늦은 거잖아요. 그러니 사전에 이 내란이 성공하는 것을 막아야 할 그러한 어떤 급박한 필요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선전이라든지 선동 행위도 이제 처벌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 수위는 알려져 있다시피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데요. 내란 선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입니다. 네. 징역형 몇 년 이렇게 형이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는 형법상 내란 선전죄 역시 굉장한 중죄로 다루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 등은 내란죄는 비상계엄 해제로 종결이 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내란 선전죄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내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와 그 직후에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계엄군의 국회 무장 투입 그리고 국회 활동 방해 여기까지가 1차 내란이 완성된 건데요. 네. 이미 끝난 종결된 내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내란 선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도 이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전용기 의원이 고발을 했던 내란 선전죄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의 내란은 제2차 내란을 의미합니다. 네. 형법 내란죄 조항을 살펴보면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라고 국헌 문란을 정의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 물리력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면 이게 또 내란 범죄이고 이걸 선동하면 내란 선전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으려고 하는 행위도 내란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고 네. 따라서 어떤 물리력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내란 선전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이야기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유튜버 등이 지금 시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이 집행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총궐기해서 나서야 된다. 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 공무원이나 협조하는 경찰 등에 대해서 폭행 협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내란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알린다면 그건 내란 선전에 해당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건 표현의 자유 아니냐, 이거 카톡 검열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조금 본질에서 벗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란 선전죄 고발 취지 자체가 이런 표현의 자유를 옥죄다거나 협박을 하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건데요. 네. 관련 내용에서도 임지봉 교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 등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발언들은 굉장히 수위가 높잖아요. 그리고 다른 그걸 듣는 어떤 윤 대통령 지지자들 등에게는 이제 내란을 선동하고 선전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죠. 법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들을 자극하고 또 내란에
결의를 가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내란 선전선동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것이 뭐 입틀막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발언의 수위가 극단적이라거나 내란 선전에 해당을 한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취지이고 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입틀막이라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네요. 유승민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